네, 시청자 여러분, 본격적인 대선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사드 배치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전에 사실상의 가동을 시작하겠다라는 오늘 새로운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번 선거의 사드 가동과 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누구든지 집권 후에 이미 들어온 사드 장비를 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현재 요구되고 있기에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전에 시험 가동까지 하겠다. 한미가 사드 전력 완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 쪽의 소식부터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해봤습니다. 해리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에 들어간다.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한국을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의 발언도 잠시 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와이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요. 북한 미사일에 미국 본토 타격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다짐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북아라는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는 점을 북한에 깨닫게 하는 게 트럼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새 보안관이 왔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북한이 해안가에 수많은 포대를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집중 사격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군사훈련에 사실상 들어간 셈인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이야, 이게 북한의 해안가에 정말로 모래사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수히 많이 포대들을 배치시키고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북한과 도널드 트럼프가 이처럼 해안가를 덮은 함포 사격과 포대 사격과 사드 배치로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드 배치가 사실상 대선 전에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17일 이렇게 이야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죠?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저 문재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성희 위원님, 문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결국 다음 정부가 아니라 지금 배치가 됐군요. 문재인의 말이 틀렸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나왔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날 사드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된다는 말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안 나와요. 예. 그냥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오는 외교관 외교정책 고문이 한 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익명의 어떤 관계자로부터 나온 발언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얘기하면서 합의적으로 아주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조하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 말고 익명의 어떤 특정하지 않은 사람의 이렇게 말을 인용해가지고 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사드 배치는 어저께 말한 대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한미 양국이 알밖에 들어간 겁니다. 대못밖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사드 배치를 갖다 현실적으로 다시 끌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것은 한미 동맹의 상당한 균열을 초래하고 한미 관계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고 대선 전에 아예 시험 가동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윤태곤 실장이 예측한 분석이 오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아마 중국이 이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환구시보입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핵을 막기 위한 미중 공조가 한창인데 한미가 또다시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앞쪽의 기사에서는
상당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뒷부분 결론은요. 다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 제한을 포함한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윤태곤 실장님, 중국이 북한 계속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발 안 해요. 자, 저 한국시보의 이제 기사를 보면 세 문장이에요. 그 미중 공조가 한창이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한테 칼을 꽂았다. 근데 계속 할 거다. 계속 한다는 거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제 그 부분인 것이고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 때 그때 상당히 분위기는 안 좋긴 했지만은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제 예측 불가능성, 이제 뭐 매드맨 스트래터지라고 이제 미친 X 전략이 북한에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예. 중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일을 할지 예. 예측이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은 결국은 이게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미국한테는 꼼짝도 못 하겠지만은 뭐 한국만은 뭐 밉다, 뭔가 교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만 이제 새우등 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격이 되니까 정말로 차기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 굳건하게 가는 건 물론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풀 수 있을 것인가. 중국도 아마 새 대통령이 생긴다면은 뭔가 자기들도 출구 전략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사드 배치 완료화 그리고 대선 전에 사드를 실질적으로 가동한다라는 이 새로운 변화된 국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